폐도 검문치라 거미줄과 칼날의 거래. 사흘이 지났지. 마광을 처단한 후 나는 쫓기는 짐승처럼 이 낡은 폐사에 몸을 숨기고 있어. 잠시라도 긴장을 놓으면 내 등 뒤에 비수가 꽂힐 테니까. 이곳은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을 해. 토굴박 세상의 모든 소리와 냄새가 차단된 곳. 하지만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다렸네. 내가 마실 물을 떠놓은 돌 위에 놓여있던 쪽지 한 장. 비와 강미 화학의 후계자가 보낸 초대장. 그들의 오만함은 경악스러웠지. 나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철퇴를 잡으신 고수님께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더군. 나는 그 쪽지 아래에 부러진 검 조각을 하나 올려두었어. 내 답은 명확했지. 와서 내 지혜를 증명해라. 아니면 이 검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내 온몸의 근육은 지금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문이 열리는 순간 0.1초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드디어 놈들이 도착했어.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낡은 천이 거치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난초 향이 톡을 안으로 스며들어왔지. 그것은 소설아의 향이었어. 나는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 들어온 여인은 소설아. 검은 비단옷을 입고 얼굴은 담담했지. 나이 어린 여인이지만 나의 살기 사치 앞에서도 눈동자 하나 떨지 않아. 그녀의 그 고상한 태도가 나를 더욱 자극했어. 그녀는 나에게 사과 대신 상황을 통보했지. 고수님, 추온대조의 혼도이가 이 산에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밤이 깊기 전에 거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온대, 무린맹의 가장 잔인한 추적자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위망이 좁혀오는 덫 속에 앉아있는 셈이었지. 나는 냉소적으로 반문했어. 내 놈들이 내 뒤를 밟은 것인가? 아니면 내 영역을 침범하려 온 것인가? 그녀는 단호하게 부정했네. 저희는 쥐새끼가 아니라 강호의 모든 혈맥을 꿰뚫는 신경망입니다. 그녀는 고수님을 쫓는 그림자는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추온대이며 그들이 고수님을 해치기 전에 서둘러 접촉하러 왔다고 주장했지. 나는 비웃었어. 맹세라도 할 텐가. 그녀는 맹세 대신 사실을 들라며 나에게 대답했네. 맹세는 공기에 흩어질 뿐이죠. 저희는 맹세 대신 사실을 드립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어. 감정은 필요 없어. 오직 사실만이 중요해. 나는 부러진 검을 든 채 그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 내 놈들의 지혜가 내 피 묻은 검보다 강한지 증명해봐라. 그녀는 나의 검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았어. 고수님은 저희가 탐내는 페도바다의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수님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죠. 이것이 저희의 거래입니다. 그녀는 힘과 지혜를 동등한 가치로 놓고 거래를 제안했지.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들의 정보가 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 그녀는 결정적인 정보를 내게 던졌네. 고수님, 독사와 마광은 단순한 부하가 아닙니다. 그들은 명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하부 세력이었죠. 명맹이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강호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역병이었다니.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상대하는 것이 독사나 마광이 아닌 무린맹 내부 깊숙한 곳에서 무림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그림자 맹주라는 것을 주입시켰지. 그녀는 주장했네. 고수님의 검만이 흑막의 목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정보와 고수님의 힘이 합쳐진다면 고수님의 복수는 완성됩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 감정은 사치일 뿐.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했지. 그녀의 말이 옳아. 나는 검을 거두었네. 좋다. 거래하지. 하지만 명심해라. 나는 질서 따위엔 관심 없다. 오직 복수. 내 놈들의 정보가 거짓이거나 나를 방해한다면 그때는 비화각 전체를 멸문시킨다. 내 놈들의 그 아름다운 얼굴부터 먼저 짓밟아 주마. 그녀는 냉정하게 고개를 숙였지.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고수님의 생존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희의 정보는 돈이 아니라 고수님의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네. 지금 고수님을 쫓는 추원대는 이 산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수님을 안전하게 유도할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쳤고 그곳에는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거점이 찍혀 있었어. 호북 후베이 외곽의 낡은 페무간페의 우관입니다. 그곳에서 고수님의 세력을 모으고 저희 비화각의 정보망과 연결하십시오. 고수님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세력 실리를 키우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흥미를 느꼈네. 쥐새끼처럼 숨으라는 말이 아니라 씨앗을 심으라는 말이로군.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어. 고수님을 위해 확보한 경로에는 추원대가 설치한 함정 3곳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돌파해야 합니다. 추원대는 즉결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검을 품에 넣었네. 함정인가? 좋다. 내 놈들의 지혜가 내 검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이제부터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먼저 가라. 나는 내 그림자를 뒤에 남겨두고 간다. 나는 토구를 나섰네. 소설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지. 그녀는 나에게 지도가 그려진 비단 조각만을 남겨두었어. 나는 그녀를 믿는 게 아니었어. 그녀의 정보가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계산을 믿었을 뿐이지. 지도에는 놈들이 포위망을 완성하는 시각과 내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경로가 아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네.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곳은 함정 시엔징이었다. 첫 번째, 함정 심야의 검문소. 두 번째, 함정 맹독이 뿌려진 숲길. 세 번째, 함정 궁수들이 매복한 좁은 계곡. 저 여인은 이 함정들을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루트까지 표시해 두었지. 나는 지도를 품에 넣었어. 내 생명이 이제 저 비단 조각에 달려있는 셈이야. 나는 산을 내려와 추원대의 포위망이 미치지 않는 외곽으로 이동했어. 발걸음이 빨랐지. 밤을 새워 걸어야 했으니까. 내 검은 부러져 있지만 내 다리는 10년간 산을 타며 단련되었어. 밤 공기를 가르고 달린다. 오직 하나의 생각. 살아야 한다. 그리고 복수해야 한다. 새벽 1시 자시의 끝자락. 나는 첫 번째 함정에 도달했어. 비화각의 지도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낡은 오솔길. 앞에는 추원대 소속으로 보이는 무사 4명이 길을 막고 있었지. 그들은 노련했어. 일반 경비병들처럼 졸고 있지 않았고 손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특수 제작된 검을 들고 있었네. 놈들은 날 기다리고 있었지. 함정의 목적은 시각의 마비였어. 놈들은 검은색 장막을 오솔길 양옆에 쳤고 전방에는 강한 기름 불을 피워 내 눈을 멀게 했어. 불빛 때문에 주변의 그림자는 일그러지고 내가 발을 딛는 곳의 명암이 계속해서 바뀌었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나를 불빛으로 유인하여 순간적인 시각 장애를 일으켜 잡으려는 수법. 하지만 지도는 경고하고 있었네. 강한 불빛에 정면 대응 금지. 흙병 너머의 그림자를 밟고 우회할 것. 나는 멈춰 섰어.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지. 검은 장막 뒤 흙벽을 타고 기어올랐어. 벽에 돌출된 틈을 손가락 끝으로 파고들어 몸을 지탱해. 으드. 손톱이 깨지는 소리 고통은 느껴지지 않아. 그저 저들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뿐. 놈들의 그림자가 불빛에 길게 늘어지는 게 보였지. 나는 그 그림자 위로 몸을 던졌어.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림자 위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여. 발이 땅에 닿았어. 흙벽 뒤, 놈들의 등 뒤였지. 주먹을 꽉 쥔다. 나는 유혹을 느꼈네. 저들의 목을 지금 베어버리고 싶은 유혹. 하지만 참았어. 임무는 살인이 아니야. 생존. 나는 놈들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반대편 숲으로 달아났어. 추원대 무사들은 여전히 불빛 속에서 허공만 노려보고 있었지. 첫 번째, 함정 돌파. 비화각의 정보는 정확했어. 쉬지 않고 달렸어.
숲을 가로지르고 마른 강바닥을 밟았지. 두 번째 함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네. 지도에 표시된 곳은 좁은 골짜기. 함정의 목적은 맹독의 주입이었어. 골짜기 전체가 희미한 안개에 휩싸여 있었지. 안개 속에 들어서는 순간 코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 시큼하고 역겨운 풀 냄새. 독초가 아니야. 인위적으로 제조된 맹독의 냄새였어. 놈들은 골짜기 전체에 독성 안개를 깔아놓고 지나가는 자가 안개를 들이마시게 한 후 추적해 잡으려는 속셈이었지. 다시 지도를 확인했어. 호흡 금지. 물길을 따라 이동할 것. 나는 낡은 무명옷을 찢어 입과 코를 막았어. 호흡을 멈췄지. 10년 동안 동굴에서 익힌 무호흡 상태 유지. 나는 물길을 따라 기어갔어. 발이 시린 차가운 계곡물. 독성 안개는 집 표면에서 한층 높이까지 짙게 깔려 있었어. 나는 허리를 굽히는 것도 모자라 손으로 바닥을 짚고 네 발로 기어갔어. 마치 짐승처럼. 폐가 터질 것 같았어. 무호흡 상태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은 극한의 고통이었지. 하지만 숨을 쉬면 안 돼. 독이 폐로 들어오면 안 돼. 고통스러운 신음. 억눌린 짐승의 소리.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흐려져. 과거의 트라우마가 환각처럼 밀려와. 숨 쉬어라. 왜 버티냐. 마광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 나는 그 고통을 무시하고 기어갔어. 눈을 감지 않아. 똑 안개를 정면으로 노려봤어. 마침내 안개가 옅어지는 출구를 발견했지. 온몸의 힘을 모아 마지막으로 물을 박차고 뛰쳐나왔어. 쓰러졌어.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몰아쉬었지.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독은 들어오지 않았어. 두 번째, 함정 돌파. 내 몸이 비와각의 정보보다 더 강했다. 시간이 없어. 날이 밝기 전에 포위망을 벗어나야 해. 나는 마지막 함정을 향해 달렸어. 세 번째 함정은 골짜기의 가장 좁은 목. 함정의 목적은 즉결 처분이었어. 양쪽 절벽 위에는 궁수들이 매복해 있었네. 이번에도 지도는 경고했지. 우회 불가능. 치위화살 줄가 당겨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전력을 다해 돌파할 것. 나는 숨을 고르지 않고 골짜기 안으로 뛰어들었어. 발소리가 돌멩이를 굴리는 소리. 너무 커. 놈들이 나를 감지했어. 쨍그랑. 활시위가 당겨지는 날카로운 소리. 화살이 발사된다. 수십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나는 피하지 않았어. 피할 수 없어. 화살은 너무 많고 골짜기는 너무 좁아. 대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아 달렸어. 몸이 빛이 되는 것처럼. 10년 동안 동굴에서 익힌 반사신경과 근력. 내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한 짐승의 궤적. 화살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 쉬익, 쉬익. 옷자락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왼쪽 어깨에 화살 한 발이 박혔어. 퍽.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아픔을 느낄 새도 없어. 이 화살이 나를 멈추게 해서는 안 돼. 나는 화살을 그대로 둔 채 달렸어. 아니, 날았어. 놈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살아남지? 맞았는데 왜 멈추지 않지? 놈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절벽 위에서 들려. 나는 골짜기를 빠져나왔어. 뒤돌아보지 않았어. 내 등 뒤에는 절망한 궁수들의 욕설과 놈들이 쏘아댄 수많은 화살만이 남아 있었지. 화살은 박혀 있지만 나는 자유로웠어. 세 번째 함정. 돌파 완료. 해가 떴어. 따뜻한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춰. 피 묻은 얼굴. 화살이 박힌 어깨. 하지만 나는 웃었어. 내 앞에 낡고 오래된 건물이 보였어. 호북 외곽의 폐무관 페이우관. 무림맹이 10년 전 숙청한 후 잊혀진 무관. 지붕은 내려앉았고 벽은 금이 가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해. 나는 절뚝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어. 차가운 먼지 냄새, 곰팡이 냄새. 하지만 묘하게 평온해. 피비린내나 술 냄새 같은 역겨운 냄새가 없어. 이곳이 나의 새로운 요새다. 화살을 뽑아야 해.
나는 이를 악물고 어깨에 박힌 화살을 쥐었어. 으드. 화살이 부러지는 소리 뽑아야 해. 놈들이 이 화살을 추적할 수도 있어. 고통, 아픔은 느껴지지 않아. 이미 몸이 마비된 것 같아. 지혈을 했어. 흙으로 상처를 덮었어. 소설아의 정보는 정확했어. 나는 살았어. 그녀의 정보와 내 검이 나를 살렸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저 여인의 지혜를 이용할 것이고, 저 폐무관을 기지로 삼아 내 세력을 키울 것이다. 마광과 독사가 끝이 아니야. 놈들의 몸통, 그림자 맹주를 찾아내야 해. 나의 복수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전쟁이 될 것이다. 철검문은 여기서 부활한다. 이름은 없다. 오직 길만이 있을 뿐. 힘으로 모든 것을 짓밟고 나아가는 길. 페도바다의 길.